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2021년 11월 6일 토요일에 치러지는 제37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25일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33개의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37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표준 교재의 내용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시험 전까지 완벽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에 앞서 2021년 11월 6일 시험 당일 준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7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험 당일 준비사항 1. 응시자 준비물 응시표 응시표는 10월 7일 목요일부터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응시번호, 시험장소, 응시시간대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오전 1회 시행하는 시험을 오전, 오후로 구분하여 시행함에 따라 응시표를 통해 본인이 응시번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시험 시간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이외에 신분증의 범위에는 외국인 등록증, 영주증,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청소년증,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 등록증도 가능합니다. 필기도구 지참하시고 핸드폰을 꺼야 하기 때문에 시침, 분침이 있는 손목시계를 끼시고 계산이나 통신이 가능한 스마트 시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 착용하시고 시험 시작 후 감독관이 응시자 신원 확인 시를 제외한 시험장 이용 중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시험 볼 때 갖고 가실 책가방 안에 여분의 마스크를 미리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자가문진표는 시험 당일 기준으로 작성하시어 시험장 출입구 본부 요원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은 시험 당일 감독관이 지급합니다. 2. 시험시간 제37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변경사항 당초 오전 1회 시행하는 시험을 오전, 오후로 구분하여 시행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응시표에 나온 응시 시간대가 오전인지 오후인지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개방시간 시험 당일 시험장 입장은 오전은 8시 20분부터 오후는 1시부터 가능합니다. 발열, 건강상태 체크 등 본부 직원 확인 없이 입장이 불가하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입실 시간 오전 시험 응시자는 오전 9시 30분까지, 오후 시험 응시자는 오후 2시까지 해당 시험실이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시험 시간 오전 시험 응시자는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 시험 응시자는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시험 시간은 총 90분입니다.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 이용이 불가하오니 시험 시작 전 화장실 이용을 완료하여 주시고 시험 시작 전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여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시간은 총 90분입니다. 90분 안에 80문제를 풀고 답안 카드까지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문제풀이를 70분 안에 하시고 답안 카드는 20분 안에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다음은 답안카드 작성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안카드 작성 방법. 답안카드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명란에는 응시자의 성명을 바르게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성명을 나 합격이라고 하겠습니다. 나 합격. 성명란에 이름을 적으시고요. 응시번호,
3525-04512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525-04512 응시번호란에는 이렇게 숫자로 기재하고 해당 란에 표기합니다. 숫자 3 밑에 3을 찾아서 동그라미 안에 색칠하고 숫자 5 밑에 5를 찾아서 동그라미 안에 색칠합니다. 숫자 2 밑에 2를 찾아서 동그라미 안에 색칠하고 숫자 5 밑에 5를 찾아서 동그라미 안에 색칠합니다. 숫자 0 밑에 0을 찾아서 동그라미 안에 색칠하고요. 숫자 4 밑에 4를 찾아서 동그라미 안에 색칠합니다. 숫자 5 밑에 5를 찾아서 동그라미 안에 색칠하고 숫자 1 밑에 2를 찾아서 동그라미 안에 색칠합니다. 마지막으로 숫자 2 밑에 2를 찾아서 동그라미 안에 동그랗게 색칠합니다. 답란은 바르게 표기해야 합니다. 바르게 표기하지 않으면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 유형란에는 배부받은 문제의 유형을 확인하고 표기합니다. 응시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 응시번호 끝자리가 짝수이면 짝수형 문제지를 배부받아야 합니다. 나 합격 학생은 응시번호 끝자리가 2번이지요? 2번은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형 문제지를 배부받아야 합니다. 짝수형 문제지를 배부받고 문제 유형에 짝수형을 동그랗게 색칠합니다.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1번이 정답이 3번이라면 3번에다가 동그랗게 색칠하고요. 2번 정답이 4번이라면 4번에 동그랗게 색칠하고 3번 정답이 2번이라면 2번에 동그랗게 색칠하고 이렇게 80번까지 쭉 정답을 색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80번 문제의 정답이 5번이라면 5번에 동그랗게 색칠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답안카드는 훼손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특히 답안카드 하단이 타이밍 마크를 절대로 칼로 긁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답안카드는 반드시 시험 시간 내 작성을 완료합니다. 시험 종료 후에 작성 시 0점 처리되므로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감독관이 여러분 얼굴과 신분증 그리고 응시표 확인을 합니다. 얼굴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깐 내렸다 쓰시고요. 여러분 답안카드에 감독관 사인을 받을 때까지 신분증과 응시표는 책상 위에 놓아두셔야 합니다. 감독관이 성명란에 사인을 합니다. 감독관 성명을 너 만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너 만점. 감독관이 성명란 사인 후 시험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시험 준비 잘 하셔서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7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기출분석 실전 모의고사 8탄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쳐 총 8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입니다. 필기시험은 1번부터 35번까지 35문제 중 21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36번에서 80번까지 45문제 중 27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실기시험 45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36번)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오른쪽이 건강한 쪽입니까?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은 마비된 쪽이죠. 따라서 건강한 쪽인
왼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2.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아닙니다. 음식을 다 삼킨 것을 확인한 후에 음식물을 다시 넣어준다. 3. 식전에 신맛이 나는 음료를 주어 식욕을 돋운다. 아니죠?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을 많이 나오게 하여 살에 들릴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4. 식후에 찌꺼기가 남기 쉬운 입안 왼쪽을 확인한다. 마비된 쪽이 뺨 부위에 음식 찌꺼기가 남기 쉬우므로 식후 구강관리를 해야 합니다. 왼쪽이 마비된 쪽입니까? 아니죠?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마비된 쪽인 오른쪽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오른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준다. 마비된 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하고 안정된 자세를 취하게 한다. 오른쪽 마비된 쪽 맞지요? 마비된 쪽인 오른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준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오른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준다. (37번) 식탁에서 안전하게 식사하도록 돕는 방법은 1. 의자에 앉을 때는 앞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앞부분에 걸터 앉으면 안 되겠죠? 의자에 앉을 때는 안쪽 깊숙이 앉게 한다. 2. 식탁에 팔꿈치를 올리지 않는다. 아닙니다.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의자를 충분히 당겨주어 자연스럽게 식사하게 한다. 3.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맞습니다.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가 의자에 앉았을 때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는 것이 가장 좋다. 4. 등받이가 없는 의자는 좌우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등받이가 없으면 안 되겠죠? 등받이가 있는 의자는 좌우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5. 대상자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발가락 끝 아니고요. 발바닥이. 대상자의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38번) 대상자의 경관영양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경관영양이란 구멍이 있는 긴 관을 한쪽 코를 통해 위까지 넣어 영양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영양주머니는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맞습니다.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내려와 위장 속으로 들어가도록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2. 대상자가 의식이 없으면 식사 시작과 끝을 알리지 않는다. 아니죠? 대상자가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끝을 알린다. 청각 기능이 남아있어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영양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 깨끗이 씻는다. 하루에 한 번 아니고요. 매번 깨끗이 씻는다. 영양주머니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한다. 4. 대상자가 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면 천천히 주입한다. 주입하면 안 되겠죠?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등에게 알린다. 5. 경관영양 주입 후 대상자가 상체를 낮추고 편하게 누워있도록 한다. 안됩니다. 경관영양 주입 후 대상자가 상체를 높이고 30분 정도 앉아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영양주머니는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39번)
다음 중 안약 투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반대로 됐지요?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2. 안약 투여 시 아랫눈꺼풀 하안검 윗부분에 멸균솜이나 거즈를 댄다. 윗부분이 아니고 밑부분이죠. 안약 투여 시 아랫눈꺼풀 하안검 밑부분에 멸균솜이나 거즈를 댄다. 3. 아랫눈꺼풀 하안검이 중앙이나 외측으로 밀착하여 안약용액을 투여한다. 밀착하면 안됩니다. 1 내지 2cm 높이에서 아랫눈꺼풀 하안검이 중앙이나 외측으로 1 내지 2cm 높이에서 안약용액을 투여한다. 4. 점적이 끝난 후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누른다. 맞습니다. 점적이 끝난 후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 안약이 코 안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막아준다. 5. 각막에 직접 점안하면 각막이 보호된다. 직접 점안하면 안됩니다. 각막에 직접 점안하는 것보다 결막에 점안하면 점적기가 눈에 닿아서 오염되거나 눈을 다치게 할 위험이 줄어들어 각막이 보호된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점적이 끝난 후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누른다. (40번)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 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는 보조가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맞습니다.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 요양보호사는 보조가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2. 화장실은 약간 어두운 것이 좋다. 아니죠? 밝은 것이 좋다. 화장실은 밝고 바닥에 물기가 없게 하여 미끄러지지 않게 해야 한다. 3. 변기 옆 손잡이는 안전을 위해 가능한 한 설치하지 않는다. 안됩니다.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노인이 잡을 수 있게 한다. 4. 휠체어를 타거나 내릴 때 잠금 장치를 풀어주는 것이 좋다. 위험하지요? 반드시 잠금 장치를 걸어둔다. 잠금 장치를 하지 않으면 휠체어가 미끄러져 다칠 수 있다. 5. 항문은 뒤에서 앞으로 닦아야 요로게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반대로 됐지요? 항문은 앞에서 뒤로 닦아야 요로게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요양보호사는 보조가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41번) 화장실 이용을 위해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으키자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럽다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대처 방법은 1. 기저귀를 이용하도록 한다. 아니죠? 기저귀를 쓰게 되면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어 스스로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2.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잠시 침대에 앉아있게 한다. 좋은 방법이지요? 3.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아니죠?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뛰지 않고 호흡을 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산소를 공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4. 간이변기를 가져다가 이용하도록 한다. 아닙니다. 간이변기는 화장실까지 가지 못하거나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대상자가 침상에서 편안하게 배설할 수 있도록 돕는 기구이죠. 5. 즉시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한 후 쉬게 한다. 움직이면 안 되겠지요?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럽다고 할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잠시 침대에 앉아있게 한다. (42번)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차가운 변기는 변이를 증가시킨다. 감소시키죠? 차가운 변기가 피부에 바로 닿을 경우 대상자가 놀랄 수 있으며 피부와 근육이 수축하여 변이가 감소될 수 있다. 2. 바지를 내린 후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반대로 됐죠? 허리 아랫부분을 무릎 덮개로 늘어뜨려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 3. 침대를 내려주어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침대를 올려주어야지요? 침대를 올려주어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4. 배설 시 소리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음악을 틀어놓는다. 맞습니다. 배설 시 소리가 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고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어놓아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용변을 보게 한다. 5. 배변 후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아준다. 반대로 됐죠? 배변 후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닦아준다. 따라 정답은 4번. 배설 시 소리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음악을 틀어놓는다. 4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1.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왼쪽에 놓는다. 편마비의 경우 이동변기는 건강한 쪽에 놓아야죠. 왼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건강한 쪽인 오른쪽에 놓아야 합니다.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에 놓는다. 2. 안전을 위해 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미끄럼 방지 매트는 변기 밑에 깔아야지요. 안전을 위해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어 대상자가 변기에 앉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한다. 3. 침대 높이와 이동변기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 맞습니다. 4. 대상자의 다리를 내려 발끝이 바닥에 닿게 한다. 발끝이 아니고 두 발이죠. 대상자의 다리를 내려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한다.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으면 불안정하여 넘어질 수 있다. 5. 이동변기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한다. 하루에 한 번 아니고요. 이동변기 내에 있는 배설물을 즉시 처리하고 환기한다. 따라 정답은 3번. 침대 높이와 이동변기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 44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죠.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는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2.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는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들게 한다.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죠.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들게 하여 기저귀를 교환한다. 3.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안쪽 면이 아니고 바깥면입니다. 사용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4. 기저귀를 쓰게 되면 규칙적으로 배변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니죠? 기저귀를 쓰게 되면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어 스스로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5. 둔부 주변부터 꼬리뼈 부분까지 피부의 발적 등을 살펴본다. 맞습니다. 둔부 주변부터 꼬리뼈 부분까지 피부의 발적, 상처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한다. 따라 정답은 5번. 둔부 주변부터 꼬리뼈 부분까지 피부의 발적 등을 살펴본다. 45번.
유치도뇨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량과 색깔을 하루에 한 번 확인한다. 하루에 한 번 아니고요. 두세 시간마다 소변량과 색깔을 두세 시간마다 확인한다. 2. 소변 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는다. 맞습니다. 소변 주머니가 높이 있으면 소변이 역류하여 감염이 원인이 된다. 3.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을 때는 움직이지 말고 침상에서 안정을 취한다. 아닙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어도 침대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으며 보행도 할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4.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제한한다 아니죠? 권장한다.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5. 유치도뇨관이 막히면 요양보호사는 유치도뇨관이 교환 또는 삽입을 할 수 있다. 있다 아니죠? 할 수 없다. 요양보호사는 유치도뇨관이 교환 또는 삽입, 방광세척 등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방문 간호사가 하거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연계한다. 따라 정답은 2번. 소변 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는다. (46번) 대상자의 칫솔질 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앉은 자세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앉혀서 머리 부분을 위로 든 자세로 칫솔질한다. 위로 들면 안 되겠죠? 앞으로 숙인 자세로 칫솔질한다. 앉은 자세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앉혀서 머리 부분을 앞으로 숙인 자세로 칫솔질한다. 2. 앉은 자세를 할 수 없는 경우 건강한 쪽이 위로 향하고 옆으로 누운 자세로 칫솔질한다. 건강한 쪽이 아래로 향해야겠죠? 앉은 자세를 할 수 없는 경우 건강한 쪽이 아래로 향하고 옆으로 누운 자세로 칫솔질한다. 3. 치약을 묻힌 칫솔을 90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치아에서 잇몸 쪽으로 3분간 세심하게 닦는다. 90도 아니고요. 45도 각도. 치아에서 잇몸 아니죠?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치약을 묻힌 칫솔을 45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3분간 세심하게 닦는다. 4. 칫솔질을 할 때는 치아뿐만 아니라 혀도 닦는다. 맞습니다. 5.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올려 치약을 짜야 한다. 아니죠?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치약을 눌러 짜야 한다. 따라 정답은 4번. 칫솔질을 할 때에는 치아뿐만 아니라 혀도 닦는다. (47번) 대상자의 의치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부분 위치는 클래스프를 손톱으로 끌어올려 빼낸다. 맞습니다. 클래스프란 의치가 구강 내에서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손톱으로 끌어올려 빼낸다. 맞죠? 2. 아래쪽 의치를 먼저 빼서 의치 용기에 넣는다. 아래쪽 의치 아니고요. 위쪽 의치를 먼저 빼서 의치 용기에 넣는다. 3. 잇몸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 의치를 물에 담가둔다. 아니죠? 잇몸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 전에는 의치를 빼서 보관한다. 4. 의치는 뜨거운 물에 삶아 살균한다. 안됩니다. 의치는 뜨거운 물에 삶거나 표백제에 담그면 안된다.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5. 전체 의치인 경우 건조를 막기 위해서 위쪽과 아래쪽 의치를 따로 보관한다. 아니죠? 맞추어서 뚜껑이 있고 물에 담긴 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전체 의치인 경우 건조를 막기 위해서 위쪽과 아래쪽 의치를 맞추어서 뚜껑이 있고 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따라 정답은 1번. 부분 의치는
클래스프를 손톱으로 끌어올려 빼낸다. (48번)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눈곱이 있는 쪽을 먼저 닦는다. 있는 쪽 아니죠? 없는 쪽. 눈곱이 없는 쪽을 먼저 닦는다. 2. 면봉이나 귀개로 귀지를 제거한다. 귀지를 제거하면 안 됩니다. 귀 입구에 귀지를 닦아낸다. 귀지는 의료기관에 가서 제거하는 것이 안전하다. 3. 한 번 사용한 수건이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4. 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아니죠?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5.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다면 의료기관에 가서 깎도록 한다. 아니죠?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다면 깎아준다. 따라서 정답은 3번. 한 번 사용한 수건이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49번) 대상자의 통목욕 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욕조에 더운 물을 받아 대상자의 손등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대상자의 손등으로 확인하면 안 되겠죠? 요양보호사의 손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욕조에 더운 물을 받아 요양보호사의 손등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2. 대상자를 목욕의자에 앉힌 후 발끝에 물을 묻혀 미리 온도를 느껴보게 한다. 맞습니다. 3. 회음부를 닦아내고 다리, 팔, 몸통 순서로 물을 헹군다. 반대로 됐죠? 다리, 팔, 몸통 순서로 물로 헹구고 회음부를 닦아낸다. 4.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마비된 쪽 겨드랑이를 잡고 마비된 쪽 다리, 건강한 쪽 다리 순으로 옮겨 놓게 한다. 아닙니다. 반대로 됐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마비된 쪽 겨드랑이를 잡고 건강한 쪽 다리, 마비된 쪽 다리 순으로 옮겨 놓게 한다. 5. 욕조에 있는 시간은 15분 정도로 한다. 아니죠? 5분 정도로 한다. 일반적인 목욕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이내이고 통목욕 시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로 해야 합니다. 5번은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로 한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대상자를 목욕의자에 앉힌 후 발끝에 물을 묻혀 미리 온도를 느껴보게 한다. (50번) 다음 중 침상 목욕 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눈 주변에는 비누를 사용한다. 아닙니다. 눈 주변에는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다. 2. 눈, 코, 뺨, 입 주위, 이마, 귀, 목이 순서로 닦는다. 맞습니다. 3. 팔 쪽에서 손목 쪽, 허벅지 쪽에서 발끝 쪽으로 닦는다. 아니죠? 반대로 됐지요? 손목 쪽에서 팔 쪽, 발끝 쪽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 4. 몸이 중심부에서 말초 부위로 닦으면 정맥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데에 도움이 된다. 역시 반대로 됐습니다. 말초 부위에서 몸이 중심부 쪽으로 닦으면 정맥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데에 도움이 된다. 5. 등과 둔부는 엎드리게 하여 목 뒤에서 둔부까지 닦는다. 엎드리게 하면 힘들겠지요. 등과 둔부는 옆으로 눕게 하여 목 뒤에서 둔부까지 닦는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눈, 코, 뺨, 입 주위, 이마, 귀, 목이 순서로 닦는다. (51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오른쪽 팔에 수액을 맞고 있을 때 단추가 있는 상의를 벗기는 순서는, 옷을 입고 벗는 순서는 건벗 마임만 아시면 됩니다.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지요. 질문에서 상의를 벗기는 순서를 묻고 있기 때문에 벗을 때는 건강한 팔 먼저 벗어야겠죠? 중간에는 수액이 들어갑니다. 수액을 빼서 수액을 걸어야겠죠? 건다. 마지막에 마비된 팔을 벗겨야겠죠? 마비된 팔. 건강한 팔은 왼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 팔이죠. 오른쪽 팔. 자, 나번 보시면 오른쪽 팔을 먼저 벗긴다. 나 먼저, 제일 먼저 수액을 빼서, 수액을 뺀다는 거는 가번에 나와 있지요. 가. 수액을 빼서 오른쪽 팔 소매이 밖에서 안으로 뺀다. 수액을 건다는 다에 나와 있습니다. 다. 수액을 건다. 마비된 팔. 마비된 팔 왼쪽 팔이죠. 라에 나와 있죠. 왼쪽 팔을 벗긴다. 라. 순서는 나가 다라. 정답은 4번. 나가 다라. (52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의 위치와 각도가 옳은 것은, 휠체어의 위치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놓아야 합니다. 왼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휠체어는 대상자의 오른쪽에 놓아야죠. 1번 그림 보시면 왼쪽 편마비인데 휠체어가 왼쪽에 있어서 안 되겠죠. 2번 그림 보시면 왼쪽 편마비인데 휠체어 또한 왼쪽에 있습니다. 휠체어의 위치가 틀렸습니다. 3번 그림 보시면 왼쪽 편마비이고요. 휠체어는 대상자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휠체어 위치는 맞죠? 4번 그림 보시면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휠체어 위치는 오른쪽 맞습니다. 5번 그림 보시면 왼쪽 편마비 대상자인데 휠체어가 왼쪽에 있지요? 위치가 틀렸습니다. 그러면 휠체어의 위치가 맞는 그림은 3번과 4번 그림인데요. 휠체어의 각도는 침대 난간에 붙이거나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놓아야 합니다. 3번 그림 보시면 휠체어의 각도가 30에서 45도 정도로 비스듬히 놓여 있지요. 따라서 3번 그림 각도도 맞습니다. 4번 그림 보시면 휠체어의 각도가 침대 난간과 90도로 놓여 있지요. 따라서 틀렸습니다. 휠체어의 위치와 각도가 모두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그림. 휠체어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놓고요. 휠체어의 각도는 침대 난간에 붙이거나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놓는다. 따라서 정답은 3번. (5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보행할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로 옳은 것은, 대상자는 어느 쪽 손에 지팡이를 쥐어야 할까요? 건강한 손에 쥐어야 합니다. 질문에서 왼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건강한 손은 오른쪽 손이지요. 1번 그림 보시면 대상자는 오른쪽 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맞죠? 2번 그림
대상자는 오른쪽 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그림 보시면 대상자는 마비된 손인 왼쪽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틀렸지요? 4번 그림도 왼쪽 손으로 지팡이를 쥐고 있어서 틀렸습니다. 5번 그림 역시 왼쪽 손으로 지팡이를 쥐고 있어서 틀렸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지팡이를 쥐지 않은 옆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1번 그림 보시면 지팡이를 쥐고 있는 쪽에 위치해 있죠?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위치가 틀렸습니다. 2번 그림 보시면 요양보호사는 지팡이를 쥐지 않은 옆쪽인 왼쪽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위치가 맞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대상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잡고 대상자와 호흡을 맞춰 보행해야 합니다. 맞는 그림이지요? 따라서 정답은 2번.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지팡이를 쥐지 않은 옆쪽에 위치하여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대상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잡고 대상자와 호흡을 맞춰 보행한다. 정답은 2번. (54번)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방법은 내리막길에서는 휠체어를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가파르다고 그랬죠? 대상자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경사도가 큰 경우 지그재그로 내려가야 합니다. 1.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맞죠? 정답이네요. 2. 휠체어를 뒤로 돌려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아니죠? 3. 휠체어를 앞으로 하면 안 되겠죠? 4번도 휠체어를 앞으로 하면 안 되겠고요. 5번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틀렸습니다. 가파른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5번)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울퉁불퉁한 길을 이동하는 방법은 1번 요양보호사가 휠체어를 앞에서 잡고 뒷걸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틀린 그림이죠? 2번 그림 보시면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앞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맞는 그림이지요? 크기가 작은 앞바퀴가 지면에 닿게 되면 휠체어를 앞으로 밀기가 힘들고 대상자가 진동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에는 이렇게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앞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그림 보시면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뒤방향으로 지그재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틀렸죠? 4번 그림 보시면 휠체어를 뒷걸음으로 잡아당기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5번 그림 휠체어를 앞으로 밀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앞으로 이동한다. 정답은 2번. (56번) 다음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할 때의 효과는 1. 체중 증가 관련 없고요. 2. 기관지 확장 관련 없습니다. 3. 감각기능 향상 관련 없지요. 4. 인지능력 개선 관련 없습니다. 5. 보행시 신체 안정 맞습니다. 정답이고요. 이 외에도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은 휴대용 변기 사용, 휴대용
변기 사용과 침대 위에서의 이동, 침대 위에서의 이동, 보행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보행 시 신체 안정. (57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손 씻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일반적인 바 형태의 고체 비누를 사용한다. 아니죠? 일반적인 바 형태의 고체 비누는 세균으로 감염될 수 있다. 2. 세숫대야에 미지근한 물을 받아 사용한다. 흐르는 물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흐르는 미온수로 손을 적시고 일정량의 항균 액체 비누를 바른다. 3. 일회용 수건으로 손이 물기를 제거한다. 맞죠? 감염 예방을 위해 좋은 방법입니다. 4. 장갑을 끼고 대상자의 신체 분비물을 처리했으면 손을 씻지 않아도 된다. 안 됩니다. 장갑을 착용했더라도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5. 사용한 젖은 수건에는 세균이 서식할 수 있으니 말린 후 다시 사용한다. 아니죠? 사용한 수건은 세탁하여 건조한 후 다시 사용한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일회용 수건으로 손이 물기를 제거한다. (58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나번 그림 안전핀을 뽑는다. 안전핀을 뽑는다. 두 번째는 라. 2. 노즐을 잡고 불 쪽으로 향한다. 노즐을 잡고 불 쪽으로 향한다. 3번은 가번 그림. 3. 손잡이를 움켜쥔다. 손잡이를 움켜쥔다. 4번 그림은 다 분말을 고루 쏜다. 분말을 고루 쏜다. 따라서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날아가다. (59번) 재가 대상자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시키는 방법은 1. 똑바로 서서 이동하게 한다. 아니죠? 자세를 낮추어 이동하게 한다. 뜨거운 연기는 천장으로 올라가므로 최대한 자세를 낮춘다. 2.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히 이동하게 한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계단을 이용해 이동한다. 3. 연기가 나는 경우 손으로 코를 막고 이동하게 한다. 아니죠? 손은 효과가 없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야겠죠? 불속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감싸 뜨거운 공기가 코와 폐로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 4. 양손을 번갈아 벽을 짚어가며 바깥으로 이동하게 한다. 아니죠? 벽을 짚은 손을 바꾸면 더 깊은 실내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벽을 짚은 손을 바꾸지 않는다. 5.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면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이웃집으로 대피시킨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우면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이웃집으로 대피시킨다.
60번. 다음 중 당뇨병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합당질 섭취를 피하고 단순당질의 식품을 선택한다. 아니죠? 복합당질 섭취를 선택하고 단순당질의 식품을 피한다. 2.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을 선택하고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되도록 피한다. 아니죠?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을 피하고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선택한다. 3. 기름에 튀기거나 볶는 것을 자주 하고 구이나 찌는 조리법을 피한다. 아니죠? 기름에 튀기거나 볶는 것을 피하고 구이나 찌는 조리법을 자주 한다. 4. 흰밥보다는 잡곡밥, 생과일보다는 과일 주스가 좋다. 아니죠? 생과일이 좋다. 흰밥보다는 잡곡밥, 과일 주스보다 생과일이 좋다. 5. 고기류는 눈에 보이는 기름을 떼어내고 닭고기는 껍질을 벗기고 조리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고기류는 눈에 보이는 기름을 떼어내고 닭고기는 껍질을 벗기고 조리한다. 61번. 냉장고에 넣어 탈취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1. 식초 아니고요. 2. 맥주 아니죠? 3. 쌀뜨물 아닙니다. 4. 녹차 티백 맞죠? 녹차 티백, 커피, 숯, 탄 빵 조각, 탄 빵 조각 등을 냉장실에 두면 탈취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요. 5. 소독용 알코올 아닙니다. 따라서 냉장고에 넣어 탈취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정답은 4번 녹차 티백. 62번. 대상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고자 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의 외출 시 동행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1. 보호자가 동행하도록 한다. 보호자 아니고요. 요양보호사죠. 요양보호사가 동행하도록 한다. 외출 동행은 장보기, 병원, 은행, 나들이, 물품 구매 등을 목적으로 대상자와 함께 외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한다. 아니죠? 외출 장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통정보 및 교통수단 등을 숙지한다. 3. 대상자의 귀중품은 소지하고 가게 한다. 안됩니다. 외출에 필요한 준비물과 개인 소지품을 확인한다. 대상자의 개인 물품이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 맞습니다. 5. 외출 전에 하루 용량의 약을 한꺼번에 복용시킨다? 절대 안 되죠? 약은 의사의 처방대로 정확한 약물이 정확한 대상자에게 정확한 용량, 정확한 경로, 정확한 시간에 투약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한다. 63번. 치매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은 1. 걷는 시간을 서서히 늘린다. 좋은 방법이죠? 2. 운동 시간을 매일 다르게 한다. 다르게 하면 안 되겠죠? 같게 한다. 매일 같은 시간대에 같은 길을 걸으면서 일정한 순서대로 풍경들을 말해주면 혼란을 막고 초조감을 줄일 수 있다. 3. 산책로를 자주 바꾸어 걷게 한다.
아니죠? 바꾸지 않고 걷게 한다. 4. 다리 운동에서 목 운동으로 진행한다. 아닙니다. 운동은 심장에서 멀고 큰 근육인 팔다리에서 시작하여 천천히 진행한다. 5. 팔다리 관절을 빠르게 움직이며 운동하게 한다. 빠르게 하면 안 되겠죠? 천천히 운동하게 한다. 빠르게 방향을 바꿔야 하는 운동이나 동작은 금한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걷는 시간을 서서히 늘린다. (64번) 식사를 거부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확인할 사항으로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입안에 상처가 있는가? 두 번째, 틀니가 잘 맞지 않는가? 세 번째,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으로 식욕이 떨어진 것인가? 네 번째, 대상자가 수저의 사용법을 잊었는가? 다섯 번째, 시력에 문제가 있어 음식에 혼란을 느끼는가? 여섯 번째, 음식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인가? 이 6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번, 약물이 부작용인지 확인한다. 맞죠? 약의 부작용인가? 2. 모든 음식을 섞어서 갈아준다. 아니죠? 3. 식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아닙니다. 4. 음식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아니고요. 5. 본인이 식사를 직접 준비하게 한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약물의 부작용인지 확인한다. (65번) 재가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1. 방 안에 큰 거울을 걸어둔다. 아니죠? 큰 거울을 걸어두지 않는다. 치매 대상자가 놀라지 않도록 거울이나 비치는 물건은 없애거나 덮개를 씌워둔다. 2. 밤에는 화장실 전등을 꺼둔다. 끄면 안 되겠죠? 켜둔다. 밤에 갑자기 잠에서 깨서 화장실을 갈 수 있으므로 화장실 전등은 밤에도 켜둔다. 3.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아닙니다. 벽에 붙여 놓는다. 치매 대상자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를 벽에 붙여 놓고 두꺼운 요등을 침대 밑에 깔아둔다. 4.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둔다. 맞습니다. 화상 예방을 위하여 노출된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준다. 5. 모기약은 침상과 가까운 곳에 둔다. 가까운 곳에 두면 안 되겠죠? 치매 대상자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둔다. 다리미, 칼, 헤어드라이어, 재봉틀, 난로, 약, 살충제, 페인트, 세제, 단추, 성냥, 라이터 등 위험한 물건은 치매 대상자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한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둔다. (66번) 낮에 집안에서 배회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배회란 아무런 계획도 목적지도 없이 돌아다니는 행위를 말합니다. 1. 창문을 활짝 열어둔다. 창문을 활짝 열면 안 되겠죠?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의 문을 잠근다. 2.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 아니죠?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지 않는다. 소음은 치매 대상자로 하여금 그들에게 포위당했다는 느낌이 들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지 않는다. 3.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해 준다. 아니죠?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해 준다.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배회 증상을 줄인다. 4.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맞습니다. 치매 대상자 주변을 친숙한 것으로 채워주고 가족과 다과 등을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 5. 이불과 베개를 새 것으로 바꿔준다. 아니죠? 치매 대상자 주변을 친숙한 것으로 채워준다. 따라 정답은 4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67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누가 날 죽이려고 내 밥에 독약을 넣었어. 저리 치워. 요양보호사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치매 대상자가 안심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1. 왜 독약을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치매 대상자가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없어 좌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왜라는 이유를 묻는 질문보다는 네, 아니요로 간단히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해야 합니다. 2. 그래요? 누가 넣었는지 보셨어요? 적절하지 않죠?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3. 경찰에 신고해서 누구인지 알아볼게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4.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 저와 함께 드세요. 좋은 반응이지요? 치매 대상자가 안심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반응입니다. 5. 또 그러시네요. 그러면 앞으로 밥 안 드릴 거예요.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따라 정답은 4번.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 저와 함께 드세요. (68번) 다음 사례에서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시설에서 낮 동안 잘 지내던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오늘 수고하셨어요. 저는 퇴근합니다. 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해질녘 하고 나오면 석양 증후군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1. 박자가 빠른 음악을 틀어준다. 아니죠? 차분한 음악을 틀어준다. 따뜻한 음료수, 등 마사지, 음악 듣기 등이 잠드는 데 도움이 된다. 2. 요양시설이라 나갈 수 없다고 설득한다. 아니죠?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 산책을 한다. 맑은 공기는 정신을 맑게 하고 치매 대상자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힌다. 3. 조명을 흐릿하게 하여 밤이라는 것을 알린다. 아니죠? 해질녘이 되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증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명을 밝게 한다. 4.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아 갈 수 없다고 말한다. 아닙니다. 해질녘에는 요양보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매 대상자와 함께 있는다. 5. 대상자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켜준다. 좋은 방법이죠?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따라 정답은 5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켜준다. (69번) 치매 대상자가 흥분하여 주먹으로 탁자를 치는 행동을 계속할 때 대처 방법은 파괴적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1. 팔을 잡고 행동을 제지한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불필요한 신체적 구속은 피한다. 2. 탁자를 안 보이는 곳으로 치운다. 적합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치매 대상자의 관심 변화를 유도한다. 3.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지켜본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치매 대상자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면 활동을 중지시키고 가능한 한 다른 자극을 주지 않는다.
4.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 안정시킨다. 좋은 대처 방법이죠? 5. 이유를 물어보고 그만하라고 말한다. 아닙니다. 이상 행동 반응을 보이면 질문하거나 일을 시키는 등이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 안정시킨다. (70번) 시설에서 생활하는 치매 대상자가 거실에 나와 자위행위를 할 때 대처 방법은? 부적절한 성적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1. 자위행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아니죠. 모두가 생활하는 거실입니다. 즉각 멈출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2. 수치심을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수치심을 주면 안 되고요. 노출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한다. 3.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4. 거실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멈추게 해야죠. 5.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맞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즉각 멈추지 않으면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71번) 치매 대상자가 다음 그림과 같은 인지 자극 훈련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주요 인지 기능은? 왼쪽과 똑같이 오른쪽이 빈 표에 도형과 숫자를 넣으시오. 왼쪽 그림을 보시고 오른쪽에 똑같이 그려 넣으면 됩니다. 3. 네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대상자의 인지 능력에 따라 표의 칸수나 도형, 숫자의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똑같이 그리기 활동이고요. 중증 인지 기능 장애 대상자의 활동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함으로써 주의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진압력. 진압력이란 시간과 장소, 상황이나 환경 따위를 또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을 말하지요? 아니고요. 2. 친화력. 친화력이란 서로 다른 사람과 친하거나 친밀하여 잘 어울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문제의 내용과는 관련 없죠? 3. 주의력. 주의력은 다른 자극들을 배제하고 어떤 현상에만 의식을 집중하는 것을 말하죠? 왼쪽과 똑같이 오른쪽에 빈표에 도형과 숫자를 넣으면서 주의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답이죠? 정답은 3번. 4번. 계산력. 계산력이란 수를 세는 능력을 말합니다. 관련 없고요. 5. 공감력이란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능력을 말하죠. 관련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주의력. (72번) 동료 요양보호사가 반복적으로 사적인 부탁을 할 때 나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경우는? 나 전달법이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표현법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행동, 영향, 느낌, 바람이 들어가게 되죠. 1. 제가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사적인 부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나의 바람이지요. 따라서 1번 아니고요. 2. 이번에는 다른 분에게 부탁하는 게 좋겠어요. 나 전달법이 아니죠. 3. 그건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 전달법이 아닙니다. 4.
자꾸 이러면 동료 요양보호사가 자꾸 부탁하면 하는 동료 요양보호사의 행동이죠. 행동. 자꾸 이러면 내 생활에 지장이 있고 나에게 미친 영향입니다. 영향. 같이 일하기 불편해요. 나의 느낌이지요. 나의 느낌. 그러면 나의 바람은 사적인 부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나의 바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4번 나 전달법 맞습니다. 5. 한두 번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돼요. 나 전달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자꾸 이러면 내 생활에 지장이 있고 같이 일하기 불편해요. 나의 바람은 사적인 부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4번. (73번) 대상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사소통 방법은 1. 원하는 바를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한다.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하면 안 되겠죠?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한다. 2. 의견이 다를 때에도 대상자의 주장을 먼저 들어준다. 맞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3. 요양보호사는 국가 자격을 지닌 전문가임을 강조한다. 아니죠?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갖는다. 4. 대상자가 침묵할 때에는 요양보호사가 주도적으로 이야기한다. 아닙니다. 대상자의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대하고 대상자가 반응할 때까지 기다린다. 5. 요양보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정확히 조언한다. 아닙니다. 대상자의 과거를 회상하게 유도한다. 옛날에 즐겨 부르던 노래를 부르거나 옛일을 회상하며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인지기능 유지나 심리적 안정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의견이 다를 때에도 대상자의 주장을 먼저 들어준다. (74번) 다음 대화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은 공감이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상자, 우리 애들은 왔다 간 지 너무 오래됐어. 다른 사람들은 손주들까지 데리고 자주 오던데. 요양보호사,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우리 애들은 왔다 간 지 너무 오래됐다는 얘기는 우리 애들이 많이 보고 싶다는 얘기죠. 많이 보고 싶어. 1번. 자녀분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바람직한 공감이죠? 바람직한 공감은 상대방이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자신이 말로 요약해서 다시 반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번. 우리 애들은 왔다 간 지 너무 오래됐어. 이랬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자녀분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라고 대상자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있죠. 바람직한 공감 정답이고요. 2. 그동안 그런 말씀 안 하시더니 왜 그러세요? 공감적 반응이 아니죠. 3. 연세가 많으시니 이것저것 서운한 게 당연해요. 서운한 게 아니라 보고 싶다는 말이죠. 4. 자녀분들이 무심하네요. 전화해서 오라고 할게요. 바람직한 공감적 표현이 아닙니다. 5. 옆방 어르신네 가족은 외국에 살아서 아예 안 와요. 바람직한 표현이 아니죠? 따라 정답은 1번. 자녀분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75번)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주의력 결핍 장애란 주의가 산만하고 활동량이 많으며
충동성과 학습장애를 보이는 정신적 증후군을 말합니다. 1.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한다. 맞습니다.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한다. 2.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제공한다. 제공한다 아니죠? 줄인다. 주의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3. 목표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제시한다. 다양한 활동이 아니고 단순한 활동. 목표를 인식하고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한다. 4. 메시지를 빠른 속도로 반복해서 말한다. 빠르게 말하면 안 됩니다.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5.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아니죠?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따라 정답은 1번.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한다. (76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딸, 엄마 이제 요리하지 마세요. 맛이 예전 같지 않아요. 대상자, 화를 내면서 방으로 들어가며 그럼 이제 내가 알아서 해먹든지. 난 안 먹어. 속상해하고 있네요. 속상해. 요양보호사, 대상자에게 다가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1. 앞으로 요리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적절한 반응이 아닙니다. 2. 이만한 일로 밥을 안 드시면 본인만 손해예요. 적절하지 않죠? 3. 요리 솜씨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니 딸이 맛이 예전 같지 않아요 라고 했죠? 속상하시지요?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는 반응이죠? 대상자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꾸중을 듣거나 질책을 받으면 그 원인은 잊어버려도 굴욕감은 남아 우울한 상태가 유발되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언동이 대상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유연하고 임기응변적인 태도로 대상자에게 맞춰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요. 4. 이제 요리는 따님한테 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네요. 좋지 않죠? 5. 엄마가 요리하시기 힘드실까봐 그냥 한 말일 거예요. 아니죠? 따라 정답은 3번. 요리 솜씨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니 속상하시지요. (77번) 산책을 하던 대상자가 쓰러져 경련을 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유지한다. 뒤로 젖히면 안 되죠. 옆으로 돌리거나 돌려 눕혀야 합니다. 침이나 거품 혹은 구토 등으로 숨을 쉴 수 없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돌려 눕혀 기도를 유지한다. 2. 머리 밑에 딱딱한 받침대를 대어준다. 경련을 하고 있는데 딱딱한 받침대를 대면 안 되겠지요?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준다. 3. 안정을 위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옮긴다. 옮기면 안 됩니다. 4. 옷이 단추를 풀고 옆에서 조용히 관찰한다. 맞습니다. 5. 경련이 멈출 때까지 양쪽 팔을 붙잡아 준다. 아니죠? 경련은 1, 2분 후면 끝나므로 대상자를 꽉 붙잡거나 억지로 발작을 멈추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고 대상자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따라 정답은 4번. 옷이 단추를 풀고 옆에서 조용히 관찰한다. (78번) 대상자가 뜨거운 물을 팔에 쏟아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터뜨리면 안 되죠.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화상 부위를 만지거나 물집을 터뜨리면 안 된다. 2. 얼음 조각을 팔에 대어준다. 얼음 조각을 직접 대면 안 됩니다. 화상을 입은 즉시 화상 부위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15분 이상 찬물에 담가 화상면이 확대와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줄여준다.
3. 착용하고 있는 팔찌를 빨리 뺀다. 맞습니다. 반지, 팔찌, 귀고리와 같은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뺀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부종이 심해져 빼기 힘들기 때문이다. 4. 화상 부위에 치약을 얇게 펴 바른다. 치약 바르면 안 됩니다. 화상 부위에 간장, 기름, 된장, 핸드크림, 치약 등을 바르면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고 열기를 내보내지 못하여 상처를 악화시키므로 절대 바르면 안 된다. 5.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화상 부위를 데워준다. 아니죠? 흐르는 수돗물을 환부에 직접 대면 물이 압력으로 인해 화상 입은 피부가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찬물에 담그거나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 세균의 감염을 예방한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착용하고 있는 팔찌를 빨리 뺀다. (79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 자동 제세동기를 시행하는 순서는 자동 심장 충격기는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사용합니다. 시행하는 순서는 첫 번째, 심폐소생술 시행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1번 전원 켜기 맞죠? 2번 전원 켜기 맞고요. 3번 제세동 시행 틀렸습니다. 4번 전극 패드 부착 틀렸습니다. 5번 전극 패드 부착 아니죠? 따라서 1번과 2번 중에 고르면 되겠네요. 두 번째, 두 개의 패드를 부착한다. 전극 패드 부착 맞죠?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붙인다.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전극 패드를 부착하는 거죠. 세 번째, 심장 리듬 분석. 이번에 나왔네요. 심장 리듬 분석. 분석 중이니 물러가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네 번째, 제세동 시행 나왔습니다. 충전이 완료되어 다시 모두 물러가라는 신호가 나오면 모두 물러가게 하고 쇼크 버튼을 누른다. 따라서 자동 심장 충격기를 시행하는 순서가 맞는 것은 정답은 2번. 전원 켜기, 전극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시행 정답은 2번. (80번) 대상자가 날카로운 물건에 발을 베어 피가 날 때 응급처치 방법은 출혈은 혈액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현상으로 안전하게 지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다친 발에 부목을 댄다. 부목이란 팔다리가 부러졌을 때 뼈나 근육을 고정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대는 나무죠. 따라서 아니고요. 지혈해야 합니다. 2. 의자에 앉혀 발을 내리게 한다. 내리게 하면 안 되겠죠? 발을 올리게 한다.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한다. 3. 압박 붕대를 꽉 조이게 감아준다. 꽉 조이면 안 되겠죠? 너무 꽉 조이지 않게 하여 혈액순환이 유지되게 한다. 4. 출혈 부위를 알코올로 씻어준다. 아니죠? 지혈해야 합니다. 5. 장갑을 낀 후 멸균 거즈로 출혈 부위를 압박한다. 맞습니다. 출혈의 원인이나 상처의 종류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지혈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장갑을 낀 후 멸균 거즈로 출혈 부위를 압박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실기시험은 18문제까지 틀려도 합격입니다. 지금까지 33개의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37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 전까지 완벽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7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기출분석 실전 모의고사 필기시험 9탄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하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